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늦었습니다. 20분밖에 없어서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체포 중이라서 변론기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측이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변론기일 전에 4개의 이의 신청이 있었죠. 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서 변론기일을 5개를 한꺼번에 정한 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됐고요. 싹 다 기각. 싹 다 기각됐고 어제 첫 변론기일이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1차로 증인 신청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소추인단 국회 쪽에서 5명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김용현 저쪽 피청구인 쪽 윤석열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수괴 주요 업무 종사자 내지는 공동수괴 아니다 공동수괴는 여성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명태균 그 나온 거 보니까 공동수괴 아니야?라는 생각이 진짜 굉장히 들던데 공동정권이었기 때문에 운명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기일을 추가로 3개를 더 지정을 했죠. 그래서 8회차 기일까지 지정이 이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윤석열 측이 계속해서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증인 신문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저쪽이 김용현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데까지 막 그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데까지 막 뭐라 하면서 김용현 증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하고 있고요. 내지는 대질 신문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합니까 대질 신문? 아니 그러니까 어제 말하자면 이미 이게 웃기는 그 전략 그 전략이었구나 싶은데 왜냐하면 그 증인 신청해서 채택된 5명이요. 국회 쪽에서 5명이 누구냐 하면 수방사령관, 그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 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국회에 나가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특히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이미 대통령이 이런 내 비아폰으로 뭐 가서 전화해가지고 4명씩 끌고 나와라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 도끼로 문부시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끌려 나갈 뻔했던 그러니까요. 생각 그런데 이 증언을 탄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증언이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을 먼저 하면 김용현이 그런 그런 그 증언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키고 또는 그 마치 의견이 대립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김용현의 증언을 부인하는 데 시간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전인 거예요. 두 판 잡고 가는 거네요. 그런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김용현을 먼저 진술하지 못하게 한다면 둘이 대진 신문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김용현 오히려 이미 확보된 증거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거는 이거는 그냥 증거거든요. 그냥 증거. 그냥 바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재판에서는 바로 증언 능력이 있어요. 국회 증언이 이게 공적 문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증언을 한 게. 이 공적 문서는 별도의 증거 심리 절차 없이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거의 무슨 그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그 부정하는 거 말고는 다른 전략은 있어 보이지가 이걸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목표는 모르겠어요. 신념이 그 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신념이 본인의 그 선거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뭐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식의 신념이 이 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듣든가 말든가. 듣거나 말거나 간에.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탄핵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파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파면의 정당성을
흔들고 탄핵 심판에 지금도 벌써 사기 탄핵, 가짜 탄핵 이렇게 사기 그렇죠. 탄핵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조차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 예.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전광훈에게 접수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선을 할 때 당내 경선을 할 때 캐스팅 보터가 될 만한 표들을 네. 전광훈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윤상현 아유 대통령감이야 라고 윤상현한테 덕담하고 윤상현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큰절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꼬투리, 정치적인 지분을 갖기 위해서 네. 석동현도 정치하는 거고 윤갑근도 정치하는 겁니다. 전부 다 네. 석동현 변호사도 출마하고 싶어서 했었죠. 부산에서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어요. 예. 개인적인 뭐 치부들이 몇 가지 있어서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네. 석동현을 공천하는 게 예. 당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윤갑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청주 상당 제 고향 네. 청주 상당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네.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못했거든요. 라임 건에 뭐 얽혀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변호사로서 발언한다고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네. 자기 정치하는 거다. 자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극우, 아스팔트 우파들 전광훈에게 어필하여 네. 자기 정치를 해서 그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법률상의 주장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도저히 변호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고성국 TV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인터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그리고 거예요. 계속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리잖아. 석동현. 그리고 다 또 지웠다가 또 다시 올리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극우들과 매칭이 돼가지고 자기 표를 모으는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거다. 지금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국민의힘도 뭐 별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예. 시간 끌기 하고 자기 정치하면서 전광훈에게 지금 점점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퇴행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최근에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저는 뭐 이렇게 보는데 네. 며칠 저지난주부터 네. 그 국민의힘 쪽이 쭉쭉 뭐 10%가 더 올라갔고 뭐 등등등 하다가 결국 이제 역전되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네. 뭐 저는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조사의 핵심은 김문수가 보수 1등인 조사예요. 그러니까 저 딱 그거 보고 이것은 100% 보수 과표집이다. 보수 과표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1등을 해요 보수 쪽에서.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이 여론조사를 저는 제발 국민의힘이 100%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예. 이대로 갈 거야. 이대로 가면 돼. 전광훈의 국민의 자유통일당. 그래, 국민의힘의 자유통일당화 되는 거죠. 김문수 대선 후보를 모시고 대선을 돌파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제가 어제 취재했더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 아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아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는 손절각이다. 윤석열은 도려내고 우리는 살아야겠다. 이 선언이다. 아니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는데 지금까지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지분이 상당합니다. 정광훈 지분이 실제로 상당합니다. 뭐 10만이다, 뭐 몇십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완전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소위 주요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캐스팅 보터가 될 만한 숫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캐스팅 보터의 숫자를 얻어야 그래야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주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광훈한테 가서 절하는 겁니다. 절하고 그 앞에 가서 혼꾸녕 나고 막 왜 이제 왔어? 그리고 혼꾸녕 나고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란 선동을 왜 이렇게 빼려고 할까? 전광훈이 하고 있는 게 내란 선동이거든. 정광훈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검에서. 그거 왜 빼려고 그래? 자기들도 많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본인들뿐만 아니라 전광훈을 보호하는 게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좀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인데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 뭐 옥중에서 했던 이야기, 그다음 옥중에서 자필 편 네. 그 옥중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에 자필 쓴 편지 자필 쓴 거, 그다음에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메시지.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 영상 메시지도 그렇고 네. 보면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선거 부정론, 부정선거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었다. 오히려 네. 그들이 내란을 야당 일으키려고 책임이다. 했다. 야당 책임. 야당이 내란 세력이다. 야당이 내란 세력이다. 예.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라는 무식한 발언도 했죠. 예. 자유민주주의 말고도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게 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할까요? 사회민주주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이번에 계엄과 내란을 선포한 자기 명분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두 가지 문서를 공적 문서를 모두어 보면 네. 드러납니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색영장 저기 윤석열 수색영장이 네. 이제 6페이지짜리가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사진 찍은 걸 쭉 봤는데 여기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동기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 네, 내란 예. 계엄령을 그날 불법적인 내란 그 계엄령을 선포한 동기를 뭘로 적시하고 있냐면 네. 명태균 수사 등 다가오는 그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네. 수사 압박 때문에 그렇죠. 계엄한 거예요. 계엄을 한 거다라고 공수처에서는 수색영장에다가 기재를 적시했어요. 했어요. 기재를 했어요. 공수처. 네, 공수처 수색영장에는 수색영장에. 동기가 그걸로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계엄령이 불법인 줄 알고 했다라고 예. 하는 부분도 공수처 수색영장에는 기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서가 하나가 있고 예. 한 축에서 예. 그건 공수처에서 작성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수사기록. 예. 그 수사기록을 보면 예.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동 정권이었다라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태균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 명태균 구속되고 한 달 만에 탄핵되는구나. 아니 2년 반만 하고 개헌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왜 그 말을 안 듣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위 얘기하는 김종인 매직은 김종인 매직이 아니라 명태균 매직이었다. 그리고 근데 예. 그 2년 반만 하고 예. 그 개헌하고 물러나라. 왜냐하면 물러나라. 더 지나가면 당신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만한 그걸 감당할 만한 그래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손절했다는 거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김건희가 얼마나 국정에 개입을 했는가, 공동 정권 내지는 사실은 V 제로였다라고 네, 하는 네. 사실이 그 수사 보고서에 드러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황금포는 까지도 않았는데도 네.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수처의 수색영장에서 보자면 왜 계엄령을 불법적인 계엄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조여오는 김건희와 자신에 대한 수사 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극우 내지는 뭐 그런 신념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회에.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의 새치여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 선거 부정론 얘기하는 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중에는 신념화됐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네, 100% 그 이용하는 어르신들 거고. 이용하는 거예요. 전광훈이 그러니까 나가서 야 지금 죽지 마. 죽을 자리 내가 언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자리가 뭔지 네. 내가 지시할게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그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코인, 네. 그다음에 윤석열의 그 보수 코인팔이, 그다음에 윤석열의 그 정치적인 목적, 네. 그에 부안해동하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자기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돈과 권력을 갖고자 하는 전광훈 등의 이 극우 기독교 이게 상업적 목적에 놀아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카르텔에 예.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네.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수처 앞에서 분신하시는 어르신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60대를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분신하신 분까지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죽을 때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지금은 하지 마라고 전광훈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그 마치 굉장히 그 무슨
무슨 전사 그거 아니라고요. 민주투사 뭐 이런 것처럼 포장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파시스트 정치인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치 때도 보면 우리가 그 걱정해야 되는 거는 네. 선거를 통해서 나치는 집권을 했고 유겐트라고 하는 청년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선동하고 예. 따라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취약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혐오와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워낙 그 메이크업을 잘하는 정치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손절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양측이 모두 총집결하는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 넘어간 거예요. 체포 이후에. 체포 이후에 바로 야지 대한민국 진짜 빨라요. 네, 체포 이후에는 이미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국민의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은 이제 정치적 실리를 이제 보는 건데, 네. 근데 사기 탄핵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고, 네. 지금도 뭐 앞에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45명 정말 그 비겁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45명 갔다가 막상 당일날은 20명 남짓 갔잖아요. 절반 어디 간 거야? 저도 그 밭글로 해가지고 명단이 다 돌았어요. 명단 28명까지 명단 다 돌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다 안 갔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집어낸 사람이 김민전 의원 왜 안 왔냐? 네, 김행 주무셨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어디서 뭐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요. 안 열려 있는데 가서 주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자, 저는 제가 이제 윤석열을 끌어안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네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에서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뭐 이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수 확인하기 없죠. 위해서 그 법무부하고 출입국 정책본부 외국인 정책본부 쪽에 얘기를 확인을 했는데 네. 안 확인해 했대요?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예,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예,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출국 금지는 수사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안 해왔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헌법상 특권 계급이 없는데 특권 계급처럼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대통령 부인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네. 내란죄 외환죄로 대통령마저 지금 체포되고 구속 기소될 그 이렇게 풍전등화에 네. 있는데 그 진짜 무기징역을 받을지 사형을 받을지 그것밖에 네. 없어요. 내란죄는. 예. 그런 상황에서 네. 그 명태균 그 보고서 수사 보고서를 보자면 공동정권 내지는 V0였다라는 게 굉장히 너무 명확하게 정황이 드러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수사를 면해왔다고 피해왔어요. 예. 비올백도 그렇고 예.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명태균과 연관된 것도 그렇고 이 수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수사는 국민의힘이 더 경기를 하면서 막을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막을 예, 겁니다. 더 예, 왜냐하면 명태균 편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많아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박한수 경남지사부터 홍준표 오죽하면 자기들이 대구시장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저 보수 괴멸 특검이다. 예. 이런 그게 주장을 내란 하죠. 특검보다 예. 보수 괴멸에 더 가까운 것은 아마 김건희 특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순서는 내란 특검부터 오늘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살라미로 내란 특검 먼저 뭐 괴물 일단은 발차하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김건희, 이제 김건희 특검 가고 이렇게 보는 가고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그- 합의됩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일단 2시에 본회의는 잡혀 있는데 네.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하늘에 여쭤보시죠. 박찬대, 권성동 두 분이 예. 키를 잡고 있죠. 예. 물론 뭐 이재명, 권영세 예. 양 당대표가 최종 재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실무 협상의 책임은 근데 정말 그동안 있었던 국민적 피로도를 생각한다면 좀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쟁 유도 혐의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 이 두 가지를 빼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용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거 빼면 사실 뭐 근데 내란 선전 선동은 외환죄 같은 경우는 네. 외환죄의 핵심은 통모 여부거든요. 북한이랑 통모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통모 여부가 불분명하죠.
북한이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인생 챙기느라고? 있죠. 네, 통모 여부. 네. 그런데 예비 음모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 또 그걸 빼고 간다? 그럼 뭐 검찰이 하겠네. 검찰에도 그러면은 또 검찰이 수사하면 되겠네. 네. 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도 되겠네. 예.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차피 수사 각인데. 어차피 수사해요. 근데 예.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 윤석열이 네. 아니 뭐 경찰에서도 부르고 검찰에서도 부르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휴. 그러니까 특검에서 하나로 윤석열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도 특검에서 하나로 하는 게 좋다.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해줘라. 하나로 수사기관을 묶어라. 예. 네. 그렇게 요구하는 방어권 보장 해줘라. 네, 해줘라.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실은 오늘 좀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한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긴 시간 가지고 의원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설 연휴 중간 금요일에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딜 알겠습니다. 빠져나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